1216년 후요였던 대요수국의 거란족이 몽골을 피해 고려로 쳐들어온다. 약 3년 후 거란군은 고려군에 쫓겨 평양 인근의 강동성에 들어가 농성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몽골과 당시 금나라에서 독립한 만주의 여진족 국가이자 몽골과 동맹을 맺은 동진군 3만 명이 나타났다. 몽골은 고려에 미리 통보하지도 않고 그냥 남의 나라에 군대를 끌고 들어왔다. 이때 몽골군 지휘관 카치우는 고려군 지휘관인 김치려와 조충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 자신들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도리어 당당함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고 카치우는 김치려, 조충과 함께 호용호제하게 된다. 그렇게 고려, 몽골, 동진연합군은 강동성을 함락시키고 후요의 거란족을 전멸시킨다. 강동성 전투를 계기로 몽골과 고려는 형제국이 된다. 이후 몽골은 수시로 고려에 생색을 냈다. 당시 무신 집권자 최우는 무슨 이유인지 몽골 사신들을 푸대접했다. 분노한 몽골은 고려를 열받게 만들 전문가인 저고요를 보내 어마어마한 공물을 요구했다. 고려사를 통해 일화를 살펴보면 고종 8년 8월 13일 저고요는 고종 앞에서 작년에 고려가 보낸 공물들을 바닥에 쏟았다. 접대가 불만족스럽다고 화를 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행패가 반복되자 질려버린 고려는 결국 요구한 공물을 줬다. 고종 12년 1월 22일 저고요는 고려가 힘들게 준비한 공물을 다 갖다 버리고 아주 일부만 가져갔다. 이러한 일이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지속되었고 어느 날 평소처럼 행패를 부리고 돌아가는 저고요가 국경 근처에서 암살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 사건의 진범이 고려인지 몽골의 자작극인지 제3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몽골은 이 일을 구실로 향후 지옥이 펼쳐질 30년간의 고려 침입이 시작된다. 고려는 몽골과 무려 9차례 전쟁을 했지만 꼼수에 꽤 능한 고려는 중간중간 볼모를 보내 전쟁을 중단시킨 적이 있다. 몽골의 3차 침입 땐 신앙공을 고종의 동생이라고 속여 몽골의 사신으로 보냈다. 이후 고려는 영령공을 왕자라고 속여 볼모로 보냈다. 신앙공과 영령공은 현종의 아들 정관왕의 후손으로 반개 왕족이다. 즉 고종의 동생과 아들이 아니라 15촌 조카였다. 몽골은 10년 넘게 영령공을 왕자라고 알고 있었다. 5차 침입 후 고종은 친아들인 안경공을 추가로 보냈는데 이때 몽골도 영령공이 왕자가 아니었음을 알았다. 분노한 몽케칸은 영령공, 안경공, 고려 사신 최린을 불러 해명을 요구했다. 영령공과 안경공이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최린이 결정타를 날린다. 당시 최린은 몽골의 4대 황제인 몽케칸에게 영령공은 왕의 친자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자식입니다. 마음으로 품은 자식도 자식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한다. 덧붙여 영령공을 바칠 적 저희가 올린 표문입니다. 여기 정말로 친자가 아니라 애자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고려 입장에서는 거짓말은 하진 않았다. 처음부터 표문에 친자가 아닌 애자, 즉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적어서 보냈다. 그게 친아들이라고 한 적은 없었다. 어이가 없지만 틀린 말은 또 아니라서 몽케칸은 결국 이 문제를 덮어버렸다. 몽골의 9차 침입까지 30여 년을 버틴 고려는 마침내 항복하기로 결정한다. 고종은 태자, 훗날의 원종을 사신으로 보냈는데 하필 이때 몽케칸이 사망하면서 쿠빌라이와 아리크 부카가 후계 다툼을 벌였다. 항복을 하러 당시 태자이자 훗날 고려의 원종이 몽골에 왔으나 현 상황을 파악하며 고민을 하게 된다. 순간의 선택에 나라의 존망이 달린 상황 속에서 원종은 결국 쿠빌라이에게 항복했다. 아리크 부카에게 명붕산 밀리고 있던 쿠빌라이는 고려의 항복을 자신이 칸이 돼야 하는 명분으로 내세웠다. 결국 쿠빌라이의 승리에 고려가 일조한 셈이 됐다. 이때의 인연으로 쿠빌라이 칸과 원종이 가까워졌다. 마침 고종도 사망하면서 원종이 즉위하고 양측의 새 황제인 쿠빌라이 칸과 원종이 항복 협상을 매듭짓게 됐다. 이때 쿠빌라이 칸은 파격적인 조건을 수용한다. 첫 번째, 고려의 독립적 풍속을 보장한다. 두 번째, 고려 왕실과 혼맹을 맺는다. 흔히들 오해하지만 몽골 공주와의 결혼은 고려가 먼저 요구한 사항이다. 몽골 입장에선 황금시족인 황족을 시집 보내주는 특혜를 준 셈이다. 고려는 항복 당시 약속한 사항 상당수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쿠빌라이 칸이 몇 차례 문제 삼다가 결국 흐지부지 됐다. 원종이 쿠빌라이 칸과 인연을 맺지 않았다면 고려도 몽골 제국에 완전히 흡수됐을지 모른다.
고려가 항복한 지 30여 년 후 원나라 황족끼리 내전이 일어났고 쿠빌라이 칸이 직접 하나씩 진압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칭기즈 칸의 조카 손자인 카다한은 도망칠 곳이 없자 고려로 쳐들어왔다. 고려 입장에선 원나라 지들끼리 싸우더니 갑자기 엉뚱한 불똥이 튄 셈이다. 이때 원나라에 있던 고려의 제25대 왕 충렬왕의 세자이자 훗날 충선왕은 외할아버지 쿠빌라이 칸에게 원군을 요청했다. 쿠빌라이 칸은 외선자의 요청에 진심으로 황당해했지만 상비군을 해체해 그깟 잔당도 못 맞게 만든 장본인이 쿠빌라이 칸 본인이었다. 당시 쿠빌라이 칸이 충선왕에게 당태종과 고구려에 관련된 일화를 언급한 걸 보면 쿠빌라이 칸은 평생 고려는 고구려와 동급인 국가이자 후계 국가로 생각한 것 같다. 어쨌든 쿠빌라이 칸은 고려에 원군을 보내준다. 쿠빌라이 칸이 보낸 원군은 세독칸과 나이만다이가 이끌었다. 이 중 세독칸은 철저하게 FM인 장수였다. 원나라 지원군이 도착하자 충렬왕이 환영 연회를 벌였는데 세독칸은 전투가 벌어질 판국에 연회를 벌이며 군량이 될지도 모를 음식을 낭비하는 일은 적절치 않으니 보급에 있어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일침을 날렸다. 이후 고려 원연합군은 카다한군에게 승리했고 카다한은 잔당을 데리고 도망쳤다. 이때 나이만다이는 추격을 주장했으나 세독칸이 거절한다. 세독칸에게 본인의 임무란 카다한 세력으로부터 고려를 구원하라였지 카다한 세력을 멸망시켜라가 아니었다. 결국 원나라 군대는 추격을 멈추고 개경으로 돌아왔다. 참고로 이때까지 충렬왕은 강화도에 숨어 있다가 이제서야 개경에 나타나 내가 직접 출정해 적을 무찌르겠다고 선언했다. 세독칸에 비해 유했던 나이만다이도 명색이 왕인데 참 무책임하다고 대놓고 비난했다. 정신을 못 차린 충렬왕이 또다시 연회를 열었으나 세독칸은 거절한다. 임무가 끝났으니 돌아가겠습니다. 세독칸은 이 한마디를 남기고 칼같이 원나라로 돌아갔다. 고려 제28대 왕 충혜왕은 사냥과 여색을 즐겼으며 연산군 뺨치는 폭군으로 유명하다. 충혜왕은 이미 한 차례 막장짓을 하다가 폐위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복이 된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느 날 충혜왕은 아버지 충속왕의 부인이자 원나라 공주인 경화공주를 강간했다. 그 외에 아버지의 후궁 수비 권씨, 외숙모 황씨도 강간했다. 얼마 후 원나라 사신 두린이 왔는데 경화공주가 울면서 하소연했다. 두린은 충혜왕을 원나라로 압송해 갔고 1년 만에 겨우 풀려날 수 있었다. 하지만 고려로 돌아와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폭정을 펼쳤다. 결국 환관 고영보와 기왕후의 오빠 기철이 원나라에 민원을 넣었다. 고영보와 기철은 한국사에 손꼽히는 간신배다. 간신배인 그들조차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에 원나라에게 우리 왕 좀 제발 혼내주세요라고 고발한 것이었다. 이후 원나라가 호출했으나 충혜왕은 아프다는 핑계로 숨어 있었다. 그러자 원나라 사신단이 충혜왕을 폭행해 끌고 갔고 고려 신료들은 방관했다. 3년 만에 또 원나라에 끌려가던 충혜왕은 일개 관리에게까지 무시당했다. 원나라 해종에게는 엄청난 수위의 쌍욕을 먹었다. 당시 해종은 충혜왕에게 천하의 모든 개들에게 네 피를 먹여도 모자랄 놈아. 하지만 난 살생을 싫어하니 귀양 보내겠다. 해종은 충혜왕을 멀리 광동성까지 귀양 보냈고 충혜왕은 귀양길에 사망했다.